잉글랜드인들은 오를레앙을 뭐라고 불렀냐면 부르주 왕국을 향하는 자물쇠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을 따면 남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잉글랜드는 오를레앙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오를레앙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항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를레앙은 이미 반년 넘게 이어진 공성전 때문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절망에 빠져 있는 오를레앙과 샤를 7세를 구해줄 영웅이 등장합니다. 호련히 나타난 17세의 소녀, 바로 잔 다르크입니다. 사실 잔 다르크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미스터리입니다. 소문과 전설이 정말 쌓이고 쌓여서 이게 전설인지 역사적 사실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잔 다르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잔 다르크와 관련된 방대한 재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오늘은 잔 다르크의 공식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녀에 대한 비밀을,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 다르크는 100년 전쟁 기간 중에 프랑스 동부의 롱레미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부였다고 하고요. 잔 다르크는 부모님을 도와서 그냥 농촌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따로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글을 읽고 쓰는 법도 몰랐고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독실한 소녀였다는 것 말고는 사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424년 여름 12살의 잔 다르크는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요? 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위기에 빠진 프랑스의 왕을 구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뭐 신의 계시 같은 거네요? 그렇죠. 몇 년이나 이런 이상한 경험을 반복하게 된 잔 다르크는 결국 이를 천사의 목소리,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의 목소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동레미 인근에 위치한 보클레르라고 하는 곳의 수비대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적을 공격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국은 왕세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며 이 나라를 왕에게 맡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용기가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수비대장은 말 그대로 어이없어합니다. 그리고 잔 다르크의 뺨을 몇 대 때리고 쫓아내 버립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정문 앞에 웬 여고생이 찾아와서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남북 통일을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진짜. 그 자기가 들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거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나 봐요. 잔 다르크는 자신이 들은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와. 그리고 반드시 이 신의 메시지를 왕세자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수비대장을 찾아가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에 탐복했는지 결국 수비대장은 자, 신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소녀가 전화를 아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당시의 여성은 당연히 머리를 기르고 치마를 입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잔 다르크는 옷을 갈아입고 헤어스타일에도 변화를 줍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머리를 짧게. 자, 잔 다르크는 여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남자의 기사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장을 한 상태로 약 500km를 이동해서 왕세자 샤를 7세가 있는 쉬농성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왕세자는 두 팔 벌려 잔 다르크를 환영했을까요?
아니.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는 거의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왕세자 샤를 7세가 잔다르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왕세자의 의복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둔 채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 커다란 홀에 자신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숨어 있었다. 그런데 홀에 들어온 잔다르크는 숨어있던 샤를 7세를 향해서 곧바로 다가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귀하신 왕세자시여 처녀 잔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군주께서는 전하가 왕관을 쓰시고 프랑스 왕이 되어 하늘의 군주의 권한을 위임받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샤를 7세는 어땠을까요? 놀랬겠죠 일단. 이제 조금씩 아니, 믿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그치. 좀 허황되고 황당하고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이 보내서 왔던 이 시골 소녀의 말을 단번에 믿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잔다르크를 인근에 있는 뿌아티에로 보내서 검증을 받게 합니다. 당시 뿌아티에는 법원과 대학이 있던 곳으로 사제와 법학자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잔다르크는 이곳에 가서 두 가지 검사를 받아요. 첫 번째 검사가 바로 처녀성 검사였습니다. 궁정 부인들이 잔다르크를 처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대요. 처녀성 검사를 한 이유는 악마와 교접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아니라면 악마와 교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처녀라면 악마와 접한 적이 없다라는 증거로 읽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위 사제들과 법학자들의 청문이 있었습니다. What exactly was this vision wearing? I don't remember. 그런데 아무리 대화를 해도 잔다르크에게서는 사악하다거나 거짓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왕세자 샤를 7세가 잔다르크의 도움을 받아도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워낙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보니 설마 잔다르크가 신의 계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프랑스 왕에게 손해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잃을 게 없다는 건. 그렇지요. 마침내 왕세자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가장 당시 치열하고 중요한 전장이었던 오를레앙 전투에 투입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훈련도 안 받았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당시 오를레앙 성은 잉글랜드군에 포위된 채 거의 200일 넘게 결사항전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오랜 전투에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프랑스군의 패배 소식에 사기도 크게 떨어졌겠죠. 그런데 여기서 잔다르크가 투입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잔다르크가 참전한 첫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잉글랜드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드디어 승리하나요? 네. 전투를 할 수 있어? 물론 나중에 그려진 상당히 미화된 그림이긴 하지만 어쨌든 잔다르크는 갑옷을 입고 치열한 전투 한가운데서 깃발을 흔들며 프랑스군에게 전진 또는 공격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부터 잔다르크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3일간 거의 매일 잉글랜드군과 전투를 벌여서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우와. 마침내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에 들어간 지 9일째가 되던 날, 오를레앙 성을 반년 넘게 포위하고 있던 잉글랜드 군이 철수. 어떻게 그거 근데 됐지 그 갑자기? 잔다르크의 역할이 진짜 이렇게 칼을 들고 싸우고 지휘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전략가였나? 물론 잉글랜드가 이렇게 200일 넘게 오를레앙을 포위하고 있다가 포위를 푼 게 반드시 잔다르크 때문이다 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추측해 보건대 가장 큰 문제가 아마 보급이었을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본토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아니고 끊임없이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급이 6개월 이상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를레앙에서의 승리는 프랑스의 엄청난 희망의 불씨를 지핍니다. 프랑스인들은 이제 잔다르크가 정말로 진짜 신의 계시를 받은 존재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군대에서는 잔다르크를 살아있는 성녀로, 그래서 오를레앙의 성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무리가 그녀가 나타나면 달려와서 그녀를 만지거나 심지어는 그녀가 타고 있는 말을 만지려 했다. 이 오를레앙에서의 승리는 빠르게 전 유럽으로 퍼져갑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도 잔다르크를 둘러싼 온갖 신화가 그래서 창조되고요. 보통 이런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신화가 뭐죠? 출생에 대한 그렇죠. 출생에 관한 아래서- 창조 신화입니다. 아래서 나왔건 네.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네. 되었건 누구는 뒤꿈치에서 나왔건 잔다르크도 이렇게 태어날 때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다거나 잔다르크가 오랫동안 양치기를 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거나 양에서 태어났다고. 양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잔다르크를 신기해하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기적의 소녀라고 여겼지만 그럼 잉글랜드의 입장에서는 잔다르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갑자기 웬 시골 출신의 소녀가 나타나서 프랑스 군을 이끌더니 잉글랜드 군을 무찔렀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공작은 헨리 5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악마의 추종자가 나쁜 주술을 부린 것 같습니다. 즉 잉글랜드는 잔다르크를 성녀가 아니라 정반대, 즉 마녀로 간주하게 됩니다. 와. 성녀와 마녀가 이렇게 쉽게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아, 그 당시에 좀 그러는 시대였나 본데요. 중세 시대에는 과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나 마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진짜 존재한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정말 있다. 바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신이 프랑스의 편이라고 주장하며 승리를 거머쥔 소녀가 등장한 겁니다. 만일 잔다르크의 말이 맞다면 신앙. 신이 편들어주고 있는 프랑스에 맞서는 잉글랜드는 뭐가 될까요? 엉망. 그렇죠. 그러면 잉글랜드는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다. 제가 악마다. 그렇죠.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잔다르크가 들었다는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악마의 목소리다. 자기가 지어낸 환상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목소리라고 주장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잉글랜드 셰익스피어 있잖아요. 그 헨리 6세라는 역사 소설에서 썼어요. 정답에 대해서. 그래서 저주를 내리는 치명적인 마녀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신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는 중세 세계관에서 신이 성녀를 보내 프랑스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프랑스 군대의 사령관을 맡은 것도 아니고 지휘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현대 역사가들은 군의 사기를 가장 크게 높였다. 그 때문에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또 칼이나 무기를 써서 직접 적들의 목을 베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요. 대신 잔다르크는 전투에 꼭 깃발을 들고 나갔고 이 깃발을 흔들면서 전투 선봉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잔다르크가 전투에 참전해서 이제 승리의 여신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와. 자, 오를레앙 전투 이후에도 승리를 이끌면서 잉글랜드에 빼앗겼던 여러 도시들을 탈환하는 데 잔다르크가 성공합니다.